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NFT와 관련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지, 왜 폭풍 질주를 하고 있는지, 그죠? 사실 시장에서 최고 관심사가 메타버스와 NFT 이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비제조업 중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메가 트렌드와 관련된 내용 부분을 오래전에 올려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계속해서 폭풍 질주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 용어 정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2일 부분에 이제 리포트 내용을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일단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용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블록체인 많이 들어보시죠?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로 다수의 거래 내역을 묶어서 블록을 구성하고 해시를 이용하여 여러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한 뒤 다수의 사람들이 복사하여 분산 저장하는 알고리즘을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코인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다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체 메인넷을 보유해서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등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토큰 부분, 다른 플랫폼 코인 위에서 개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의미하는데, 각 프로젝트마다 수많은 사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토큰 개념에서 이제 NFT 토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이야기죠. NFT는 그럼 뭐냐? 대체 불가 토큰은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뜻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부분은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도구이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을 대출받는 방식을 디파이라 한다. 좀 어렵죠? 그리고 게임파이, 그죠? 게임 NFT, 디파이가 결합된 블록체인 게임, 기존 게임의 디지털 소유권과 플레이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게임 파이낸스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지만 용어를 좀 알아놔야 비단 지금 NFT 관련주를 매수한다, 매도한다가 아니라 이런 용어 정도는 일정 정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죠? 그리고 IPFS, 인터 플랜터리 시스템,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여하튼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이야기하는데, 기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해시값을 이용해서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부분, 그리고 대역폭 비용 절감, 외부의 중앙화 제한, 빠른 속도 등이 장점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전자계약서 문서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업무 처리 최소 단위인데 블록체인 내에서 일어나는 거래 내역들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증권형 토큰 발행, 그걸 이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STO로 약자를 쓰는데, 사실 STO라고 약자로만 쓰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먹습니까? 그죠? 사실, 그죠? 요새는 너무 이렇게 압축, 약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죠. 어렵지만. 이 증권형 토큰 발행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패깅한 디지털 자산으로 증권 발행형 STO, 자산 유동화형 STO 등이 있다. 에어드랍,
기존 가상자산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코인 또는 NFT를 배분하여 지급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DEX라고 탈중앙 거래소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의 중앙화된 거래소와 달리 P2P 방식으로 운영되는 분산형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렵죠? 한번 들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NFT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인가? 그제?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는 가장 큰 지금 화두로 작용을 하고 관련 기업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NFT가 기존 산업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높은 가격에 팔리고 금액으로 환산될 수 없었던 유무형 자산들이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인해 수익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NFT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으로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 쉽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것이 디지털 자산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수록 오히려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흥미로운 자산이기도 하다는 거죠. 크립토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NFT는 크립토 펑크이며 이를 사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만큼 발전된 커뮤니티와 역사를 가진 NFT라는 거죠. 이외에도 NFT는 미술품, 게임, 팬덤,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이 커짐에 따라 NFT 거래소와 유동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가치 평가 시스템 등 NFT 생태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NFT는 여전히 성장 초기 산업이고 저작권 및 세금 과세 등 해결해야 될 것이 많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NFT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NFT라는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했고 실생활과 각종 산업에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메타버스 내 경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NFT를 만들어보고 구매해보고 이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지요. 자, 뉴머니 웨이브 NFT 대중에게인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1년 가상자산 시장에서 NFT가 큰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10초 분량의 비디오 클립을 74억 원에 판매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는 디지털 작품 NFT를 만들어 65억 원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비플이 만든 디지털 작품이 786억 원에 낙찰되었다. 악소리 나네요. 악소리. 그죠? 이 74억짜리가 786억. 정말 엄청나죠. NFT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NFT 구글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 변화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래서 전 산업으로 확장되는 NFT 기술, 그리고 NFT 구글 트렌드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 NFT. 토큰마다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말하는데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고 미술품, 수집품,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등 고유의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자산들이 NFT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NFT의 가치에 대한 논란은 사실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디지털 자산이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쉽게
쉽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고 오른쪽 버튼 클릭으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잭 도시가 경매에 붙인 본인의 첫 트윗글도 얼마든지 인터넷상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32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예를 들었었던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현실 세계의 명품 가방 시장을 예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명품 브랜드가 있을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는 사람은 모든 브랜드 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전 알지 못해요.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준다고 한들 그것의 가치를 알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방의 아이덴티티를 모방한 이미테이션이 만들어지고 하나둘씩 그 가방을 들기 시작하고 가방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여기저기서 그것을 목격하게 되면서 저 가방은 어떤 제품일까? 라고 의문이 생기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보니 예전에 받았던 몇천만 원짜리 가방인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본품을 사지 못하여 이미테이션 가방을 들고 다닐수록 오리지널 제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고 미디어 노출이 될수록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미테이션 제품을 가진 사람도 결국에는 오리지널 제품을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드는 것인데 같은 맥락에서 아무도 모르는 트윗은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수십만 명이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한 트윗의 가치는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죠. 그죠? 이름 부르기를 통해서 사물의 의미가 부여되고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 NFT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NFT 기술적 이해, 기술적 이해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 NFT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1월 2일 날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산업 전반으로 퍼져가는 NFT,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는 희소성 때문이다. NFT는 한정된 발행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희소성의 가치가 부여될 수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가진 사람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점에서 인간의 소유욕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글씨를 좀 크게 하겠죠. NFT 개념은 비트코인 체인 위에서 처음 시작됐다. 그죠? 2012년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자, NFT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크립토펑크는 2017년 6월 뉴욕 소프트웨어 회사 라바랩스가 개발한 이더리움 기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크립토펑크스의 생성된 이유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티에 출품된 크립토펑크와 업종 모습 이런 내용들, 그리고 크리스티 경매에 출품된 크립토펑크, 그래서 거래대금이나 판매 가격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NFT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유명 프로젝트 외에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프로젝트에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의 흐름 부분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NFT가 돈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았느냐라고 하는 부분. 글로벌 미술품 및 골동품 판매액은 500억 달러라.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평균적으로 65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빅마켓이 이 미술품이나 골동품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NFT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3월 11일 글로벌 미술품 경매업체인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디지털 예술가 비플이 만든 아까 말씀드렸었죠. NFT 작품이 785억 원에 낙찰되었다. 비플 작품, 이게 785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고 팔았다니까 대단한 거죠. NFT를 그럼 과연 누가 사고 있는 걸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NFT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는 겁니다. 핍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 41%가 NFT를 구매한 경험이 있고 영국도 45%가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MZ세대는 커져가는 새로운 소비층이고 이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MZ세대가 열광하는 문화 중 하나가 슈테크, 신발 플러스 재테크와 같은 리셀링이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대부분 리셀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초기 비용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희소 가치가 있는 제품을 빨리 알아보는 정보에 민감한 MZ세대가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한정판이나 신제품 출시가 있을 경우 전날부터 매장 앞에서 텐트를 치고 대기해왔으나 코로나 이후 온라인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매 권리를 얻는 래플 방식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리셀 시장은 40조 원 규모에 달하고 국내 스니커즈 시장도 5천억 원으로 추정될 만큼 큰 시장이 되고 있다. 국내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업체 현황, 솔드아웃, 리플, 크림 아웃 오브 스탁 등이 있고 또 비싸게 거래되는 리셀 운동화 10종 부분도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또 보도록 하죠. 자, 크립토 아트의 등장. 현재 NFT 시장에서 컬렉터블 다음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트로 2020년 11월 런칭된 아트블록의 거래 금액이 가장 높은데 지난 30일간의 판매 금액은 약 2억 9천만 달러. 하루 1000여 점의 작품이 판매된다라는 부분. 자, 국내에서는 카카오 그라운드 X의 클립드랍스 플랫폼을 통해서 한정판 디지털 아트를 구매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고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옥션과 고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에디션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 미술 시장은 양극화가 심한 시장인데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계속 작품 가격이 높아지면서 작품 판매가 원활하고 지속적인 작품 활동이 가능하지만 많은 무명 작가들의 작품은 작품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판매에 대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NFT는 이러한 미술 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많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시작되는 NFT 트렌드, NFT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휴대폰 결제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다날과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각각 페이코인과 톨이라는 코인을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제도권 편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고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는 실생활의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날은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A를 통해서 정보보호 관리 체제를 인증받았으며 국내 가상화폐 프로젝트로는 처음입니다. 또한 지난 24일 페이프로토콜 A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사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서를 정식 접수했고 이에 따라 다날 핀테크가 제공 중인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확대, 더 나아가 메타버스와 NFT 관련 시장으로의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죠. 다날 핀테크는 이미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 및 글로벌 유니언페이 가맹점 결제 지원 서비스를 개시한 상태이고 NFT 분야로 결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유메이드 트리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인 플레이뎁과의 제휴를 통해 향후 출시될 플레이뎁 게임 내 아이템 등을 결제할 수 있는 토대를 준비하고 있죠. 결제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점을 보유한 PG 사업자들이 향후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 그리고 결제 분야에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서울 옥션과 관련된 부분. 서울 옥션은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NFT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옥션 블루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는 NFT
NFT 콘텐츠 발굴 및 확보,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고 NFT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고, 서울 옥션은 미술 콘텐츠 IP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지요. 또한 올해 1월에는 신한은행과 협력하여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에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는 플랫폼 소트를 론칭하고 소액으로도 실물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서울 옥션은 지용호 작가의 페타이어 작품 NFT를 1000개 발행하여 업비트에서 에어드랍했는데, 이를 받은 유저들 사이에서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미술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서울 옥션이라든지 다날 이런 종목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은 시장이 초기 시장이며 복잡한 법적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수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이 시장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적 그리고 제도적 흐름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NFT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성장한 지는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으나 산업에 대한 이해 및 세금 과세 등이 정립되는 것은 2022년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죠. NFT 역시 자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및 법적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NFT는 실생활과 관련된 미술품, 부동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쟁점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실물자산과 연동되어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NFT에 연동되어 발행, 거래, 계약, 관리될 경우 실물자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의 해석과 실물 단계에서의 이행 보장, 양도의 대항 요건 충족 여부 등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조각 투자는 특정 건물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주식 및 증권을 블록체인 상에서 NFT로 발행하는 것인데, 증권형 토큰 공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 등 전 세계적으로 법 개정 및 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게이밍 NFT 마켓과 관련된 부분, 뭐 NFT 기술의 등장, 새로운 게임 카테고리 형성, 요 부분, 그래서 유메이드가 지금 난리가 부르스가 나면서 상승했었던 거죠.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 등을 NFT화할 수 있으며, 회사가 게임 내 재화로 보유해왔던 것을 유저가 직접 소유하고 해당 재화의 이전 및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플레이 투 언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며 많은 유저층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플레이 투 언이란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이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에서는 플레이를 통해 NFT로 된 재화를 얻거나 가상자산을 부상으로 얻을 수 있고, 이를 탈중앙화 거래소 또는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존의 게임 시스템에서는 게임 내 얻은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으며, 수익화를 위해서는 아이템베이, 아이템 매니아와 같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서 계정 및 아이템을 판매해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번거롭게 느껴졌던 중간 단계가 생략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로 자체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해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스타트업 게임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순기능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이 곧 경제가 되는 플레이 투 언. 플레이 투 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엑시인피니티,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 스카이마비스가 만든 게임으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이며, 이더리움 생태계 내 NFT 게임 중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엑시인피니티의 핵심 요소는 포켓몬스터와 다마고치, 크립토키터가 연상되는 엑시 캐릭터 NFT로 전투, 수집, 양육할 수 있는 애완동물이다. 각 엑시는 6가지 바디
파트, 눈, 귀, 등, 입, 뿔, 꼬리들을 가지고 있고 헬스, 모랄, 스킬, 스피드 이 네 가지 스택값으로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엑시 전투 시스템은 턴제의 단순 카드 게임 형식으로 승리하게 되면 스몰 러브 포션이라고 하는 자산을 얻게 되고 SLP를 통해 엑시를 강화하거나 거래소를 통해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뭐 게임 구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여하튼 이 게임을 통해서도 돈을 번다는 개념인 거죠. 자,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진입장벽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는 엑시를 최소 3마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엑시 최저 가격은 약 250달러고 최소 750달러를 투자해야 한 부분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으며 얻어지는 수익에 따라 엑시 최저 가격도 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현재까지는 단순한 1세대 게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나 언리얼 엔진 등 고사양 게임 출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 특히 솔라나 블록체인 등에서 구동되는 스타 아틀라스는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내용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게임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자꾸 이제 접해야죠. 접해서 익숙해서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흐름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일일이 설명을 읽어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해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한국은 규제 부분, 그래서 소극적이나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서비스되고 있지 않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내재화 및 아이템의 현금화 등 사형성을 우려해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게임은 유통되지 않고 있다. 자, 유메이드가 지난 8월 글로벌 출시한 미르포는 170여 개국 12개 언어로 론칭되었고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 글로벌 버전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유틸리티 코인 드레이코는 게임 내에서 획득하는 흑철을 1대 10만 비율로 드레이코와 교환할 수 있고 드레이코는 유믹스로 교환되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또한 캐릭터를 NFT화하여 거래를 할 수 있어 플레이 투 언이 가능하며 좋은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다만 중국에서는 판호 발급을 이유로 출시하지 못했고 한국에서는 규제 당국의 방침으로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게임 산업의 패러다임이 페이 투 윈에서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기고 지냐 이런 부분에서 플레이 투 언 게임을 하면서 놀면서 돈을 버는 흐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게임 업체들의 가상자산 산업의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메이드는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티에 약 800억 원을 투자했고 게임빌도 자회사 게임빌 플러스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2대 주주를 획득한 바 있고 넥슨의 지주사 NXG는 코빗을 포함해 해외 자산거래소 비트스탬프를 보유하고 있고 가상자산 매입 및 금융투자 서비스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지 않았고 이 과세가 시작되면 또 관련 섹터 부분들이 조정을 또 심하게 받을 수도 있겠죠.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고 NFT 양도에 따른 소득과세가 법제화될 경우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민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해외 프로젝트들 외에도 수많은 스타트업이 게임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 업계의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요소인 거죠. 팬덤이 만들어낸 NFT의 가치, 인간의 소유욕이라는
인간의 소유에 의해 기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NFT와 주식시장의 접점을 찾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대부분이 해외 프로젝트이며 국내 규제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 또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NFT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그동안 가치로 환산되지 못하였던 무형의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이며 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IP를 활용한 아이디어는 다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엔터사들의 주 수입원은 콘서트, 앨범 판매, MD 판매, 방송 출연료 등이 있었는데 NFT로 인해 사업의 확장성은 상상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NFT, 메타버스, 엔터, 게임 있죠? 이쪽 부분이 다 연결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가 트렌드 생태계의 확대와 의미,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NFT 시장의 활성화 및 생태계 형성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2차 시장 마켓플레이스인데 NFT 프로젝트가 1차적으로 미팅된 이후 이를 재판매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존재한다면 투자자 혹은 후원자들의 자금이 모여들 수가 있겠죠. 현재 가장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단연코 오픈시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과 거래 방식 내용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NFT를 활용해서 파이낸스 마켓을 형성 중이라고 하는 부분, NFT 거래가 점차 활발해지고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유동화 등 새로운 금융상품 플랫폼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들. 자, 그러면 NFT가 주는 가치는 무엇이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재평가죠. 그리고 시장 자금의 유입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자, NFT는 물건과 물건을 구분해주고 부여된 희소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쓸모가 없다라는 평가에서 벗어나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의 물건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메타버스 세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소비와 생산, 투자 등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하며 NFT가 그것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NFT 카테고리는 현실 세계와 매우 닮아 있는데 커뮤니티 NFT는 인간의 소유욕과 과시욕, 그리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브랜드와 명품, 미술품 NFT는 예술에 대한 가치 향유, 게임 NFT는 근로에 따른 소득 보상,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것이 실제로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나도 NFT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죠? 많이 공부해야지 만들 수 있겠죠. 세상의 변화는 정말 너무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내용을 11월 초에, 언제예요? 11월 초가 아니라 이 11월 2일 요 내용을 다시 올리면서 보게 되면 참 많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주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가운데에서 왜 지금 NFT 관련주 실제 매매를 하시든 매매를 하지 않든 왜 비제조업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나 NFT나 그죠? 엔터 문화 이런 쪽 부분이 상승하고 있는지, 물론 또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순간은 조정 흐름을 세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있어서 지금 공급망 병목 이슈라든지 그린플레이션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 비제조업 섹터인 지금 언급드린
쪽으로 상승 흐름을 가게 되는데 항상 시세는 변화하잖아요. 생물처럼.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의 기술적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